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거운 자리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의사수추계를 냈는데 제가 그 정부가 인용한 3가지 보고서 중에 이제 한 보고서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사람의 보고서가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것만 하도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다 읽어보신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요약본은 좀 보신 것 같은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3개의 보고서가 근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부가 썼어요. 그 데이터를. 제 보고서 역시 같은 수치를 냅니다. 근데 저는 그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을 했어요. 말하자면 의료개혁이 없는 현재 상태의 의료를 그대로 가져갔을 때 3개의 보고서가 일치합니다. 그 보고서의 수치가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수치예요. 그 이야기는 의료개혁이 없으면 굉장히 많은 의사를 증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 보고서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정 안 되면 맨 끝에 요약만 읽어보셔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은 1000명보다는 적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료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였고, 제 논문 보고서에 그래서 의료개혁 시나리오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게 2020년인데 당시에는 주치제도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많이 돼서 만일에 주치제도를 시행한다면 지금의 우리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거와 좀 다르고, 저 자신이 그 당시에 얘기했었던 그 주치라고 하는 그 제도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주치제도, 특히 이제 의원 중심의 주치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환자 의료 전달 체계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수치는 3분의 1에서 4분의 1이었습니다. 계산된 수치에.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는 그거보다 더 나가야 된다. 그 주치제도가 아니라 우린 정말 한국에 새로운 의료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인데요. 이 문제를 조금 전에 2가지 발표를 들으시면서 아마도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디서부터 도대체 풀어야 될까? 근데 우리가 의학 공부를 하면서 또 환자를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접근 방법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잖아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015년에 거의 10년 정도 됐죠. 전공의들이 당시 전공의협의회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공의 주당 근무 시간 64시간으로 단축해달라. 근데 이거 64시간은 사실은 이거예요. 40시간 초과 금지에 24시간 연장 가능입니다. 근데 당시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80시간의 교육 목적으로 8시간 연장, 88시간을 했죠. 그리고 이때 이걸 정하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교수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해? 120시간씩 일하다가 갑자기 80시간을 어떻게 일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지금 의료의 여러 가지 문제 나오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료의 정상화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그겁니다. 근데 의료의 정상화가 전공의들이 88시간 일하고 하는 시스템이 정상적인 의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힘든데 라고 하면서 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K의료 세계적으로 훌륭한 의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딛고 있는 발판은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고를 얘기할 수 있나요? 이런 희생 위에 우리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주당 노동시간이 길면 의료 과로가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80시간 이상 노동이면 의료 과로가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근데 그 과로의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를 발생시킨 그 요건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얼마 전 기사죠.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단 우리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우리가 다 선언해서 그렇게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얘기하지만 어느 그룹도 이 편도 저 편도 어느 그룹도 전공의의 현재 수련 환경과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는 얘기는 왜 아무도 안 하는 겁니까? 그럼 돌아가면 다시 이 발판 위에 서서 K의료를 만들어갈 생각입니까? 그게 제 질문입니다. 한편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2028년까지 수도권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 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죠. 실제로 없습니다. 근데 그럼 또 그게 병원의 책임이냐? 사실 정부는 그걸 병원의 책임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한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 저는 정말 가슴 아픈 말이지만 이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고쳐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이 아니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적어도 전공의 수련과 노동 환경은 이런 변화를 갖고 와야지 우리가 새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에 서베이도 하면서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공의 근무 시간 제한, 높은 업무 부담으로 교육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 수련에 대한 비용을 병원이 부담하면서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인턴 전공이 지도 전문의 시간 비용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본질적인 왜곡이 생기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교육 수련 방식으로는 전공의 공통 역량 수료 요건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전공의들이 얘기한 거예요.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위주 수련에서 1차 의료 환자를 접하고 직접 진료할 기회는 실질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현행 파견 및 수련 병원의 교육 수련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또 실제적으로 아주 부정적이다. 파견 나가봐야 역시 부정적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공공 의료, 진료를 희망하는 전공의 감소가 지속된다. 저는 여기에 문제의 본질과 시작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무 시간과 업무량에 대해서는 지도 전문이나 인턴 전공이 모두 다 만족도가 3점 미만이에요. 우리가 5점 척도에서 3점 미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행 전공의 수련에서는 파견 수련이나 술기 교육, 단독 외래 진료, 외래 환자 수 전부 다 만족할 수 없다. 전공의들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그럼 파견 나가면 좋으냐? 파견 나갔을 때 교육 수련의 효용성, 이동 휴식, 인계 시간 보장, 교육 수련의 충분성, 근무 환경 만족도, 수련 환경의 질이 점수가 저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병원 수련도 문제고 파견 나가도 문제고 도대체 문제에 정말로 어떻게 그냥 조금 개선해서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공의 이 수련 환경, 노동 환경에 관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앞서서 상당히 많이 경험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고쳐나갔어요. 우리는 그게 한 20, 30년 정도의 시간을 사실은 놓쳐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국에서는 학위 마치고 의대 마치고 2년의 파운데이션 이어를 두고 근데 학사를 하고 바로 의사 면허증을 받고 그 다음에 인턴 전공 후에 전문의 자격증을 받잖아요. 근데 많은 나라들이 학사 학위와 의사의 인증 또는 의사의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권리, 전문의 자격증 이 세 가지를 조금 다소간에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건데 영국은 어쨌든 학위 이후에 1년 다음에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걸 주고 다시 전문 분야 일부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전문의 과정을 겪게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학위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비 면허 같은 것을 주면서 인턴을 하게 하고 다시 2년 차를 마친 다음에 전문의로 넘어가요. 그래서 2년 동안의 전공의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2년 동안의 과정을 둡니다.
근데 그게 영국과 이제 호주고 그러면서 한편은 우리는 어느 나라를 좀 들여다봐야 되느냐? 저는 그게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걸어갔고 많은 문제를 비슷하게 겪었기 때문에 일본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6년 학위를 마친 다음에 2년의 클리니컬 트레이닝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의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2년을 마쳐야지 개업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관리한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나라가 다 전문의 과정, 우리로서 이제 전공의 과정이죠. 레지던트 과정 들어가기 전에 2년의 기간을 두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그대로 따라가면 그건 인턴 2년제다. 그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들이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지역사회 기반을 이미 다 갖춘 나라들이에요. 영국, 호주, 일본. 지역사회 의료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의사를 키운다. 이런 의미에서 2년이 필요했던 거고요. 우리는 지금 시스템에서 2년? 그건 뭐 너무나 보나마나 뻔한 스토리가 되는 거면 그거는 인턴 2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수 지역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재로서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 수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전공의 교육 수련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되고 그것은 1차와 2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교육 수련 네트워크를 구축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이면은 교육수련부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1차와 2차까지 포함된 네트워크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수련 책임 관리하는 중앙수련위원회, 지역수련 코디네이션 센터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공공 의료의 역량이 비로소 만들어지지 지금 시스템에서 아무리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외쳐도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통합 2년의 교육 수련의 전공을 만들되 중앙수련위원회 책임 관리하고 한편은 다양한 교육 수련의 트랙을 자율 선택하게 해주고 정부와 지자체가 교육 수련을 지원해주고 컨소시엄 기반의 지역 코디네이션 센터를 두자 하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가 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2년을 두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2년이 아니라 우선 의과대학 4학년, 이게 사실은 학부 6년을 그대로 두고서 이 논의를 한다는 것도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6년에서 적어도 마지막 연차는 그거는 예비 연차가 돼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을 두고 그렇게 되면 전문의의 자격을 주자. 근데 그 전문의는 1차 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의 자격을 두자. 그 대신 현재와 같은 인턴 제도는 없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단과 전문의를 2년이나 3년 또는 뭐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는 종합 전문의로 더 발전해야죠. 저는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문의 과정을 두게 되면 실제로 늘어나는 시간은 없어요. 현재 1 더하기 4잖아요. 그렇죠? 2 더하기 2 내지 3이에요. 그러면은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1년이. 저는 그렇게 해서 전문의를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문의를 선호해요. 근데 그걸 저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구든 최고의 진료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문의를 두자. 다만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1차 의료 전문의를 양성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단과 전문, 그럼 병원이나 종합병원, 상급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단과 전문의를 두자. 그리고 뭐 필요하면 종합 전문의를 두자. 종합 전문의도 필요한 이유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일본의 의료를 보면 지역 사회에서 예를 들어 재택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기를 다뤄야지 되고요. 어떻게 보면 중환자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지역 사회에서. 그래서 이것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지만 연차가 늘어나지는 않고 우리는 전문의를 이렇게 좀 두고 인턴제는 폐지하자. 그렇게 되면 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를 위해서는 각 병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중앙수련회와 지역 코디네이션 센터를 둬서 교육수련을 코디네이션하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운영위원회를 두고 행정적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공통 교육수련 프로그램 이수한 다음에는 교육수련 트랙에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1인 멘토링을 하지 말자. 특히 네트워크가 되면은, 특히 1차와 2차가 되면은 혼자서 다 못합니다. 적어도 2명의 교육 멘토링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량 달성을 위한 다학제 교육 수련 모듈을 운영하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 리더십을 저는 갖춘 사람이 된다. 정부도 그거를 지역 완결적 의료를 자꾸 하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트워크 기반의 의료, 다학제 팀워크가 되고 또 의사소통과 교육, 또 질관리에 초점을 둬서 이제 전공의 도달 역량을 임상적인 수기.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되죠. 사실은 뭐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 받아갖고선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부분이 많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거 더하기 이런 도달 역량을 좀 두고 가자. 그리고 이런 도달 역량을 토대로 공통 교육수련 프로그램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리고 교육수련 트랙도 다양하게 해서 그 2년의 기간 또는 사실 예비 연차까지 되면 3년의 기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과계 의료, 외과계 의료, 지역사회 의료, 공공의료의 트랙 다변화를 해서 선택 가능하게 하자. 그리고 나서 더 수련을 더 받고 싶으면 단과 전문의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인 이상의 지도 전문의 코멘토링을 하게 되면 현재는 수련병원 여기에서 다 하는 거지만 이제는 지역 코디네이션 수련센터를 바탕으로 1차 의원, 2차 병원, 민간 거점 병원, 공공의료기관의 수련을 받게 되면 자신 있게 나가서 지역의료, 공공의료, 필수의료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굳이 다른 얘기 안 해도 다른 과정을 두지 않아도 공공의대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전공의 커리어 패스 지원을 강화하자. 묘하게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는 우리 여야의 수장이 아주 그 합의를 딱 하셨더라고요. 그거를 난리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의료를 통한 지역사회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자. 이제는 병원간만이 아니죠. 병원과 의원과 모두 다 경쟁 체제잖아요.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 체계로 넘어가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인프라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한편 이거는 정부 아니에요. 이게 2023년에 발표됐던 안인데 당시 1턴 1년 없애고 2년 임상 수련을 도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행은 1년 1턴이고 레지던트 3, 4년인데 개선 1안 2안에서 임상 수련이 2년, 레지던트 3년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국과 호주 시스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스템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인턴 2년제다. 시스템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무리 이름을 임상 수련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여전히 인턴 2년제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우리도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자. 맨날 글로벌 수준 얘기하지만 의료도 그러자. 1차 의료 수련 제도를 정착하고 다학제팀 진료를 증가하고 환자 의료 체계를 공고하고 행위별 수가에서 성과 바탕에 가치 기반 수가로 전환하라. 이게 어느 한 나라가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본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한 원칙이에요. 트렌드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의대 졸업 역량 다시 6년제가 되면서 좀 정리를 좀 하자. 1년차 역량 2년차를 성과 바탕의 수련이 되게 하자. 그리고 임상 수련의 양성은 국가 책임이다. 여기는 재정 지원이 있고 질 관리가 있고 그리고 중앙 수련회와 지역 코디네이션 센터를 주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슬라이드가 정부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하죠.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심을 안 해요. 돈이 있으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돈이 없으면 진정성이 없는 거죠.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이거는 의료개혁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인데 전공의가 한 10,000명 정도 있다고 치면 우리 5천만 원에서 5천억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걸 왜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학생인데 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정부가 목표를 세운 거잖아요. 개혁하자고. 그걸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공공 의료를 활성화했다고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거라면 정부가 돈을 내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필수 의료, 공공 의료, 지역 의료를 서울대학병원은 좀 목표를 세워야 되긴 하지만 대학병원이 세웠습니까? 수련병원이 세웠습니까? 정부가 세운 거예요.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만 갖고 됩니까? 교육시켜주는 전문의가 필요한 것이죠. 현재는 제 생각에는 수련과 노동 비율이 한 25대 75%, 노동의 한 75%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75에서 25. 비율이 바뀌어야 돼요. 역전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 숫자를 맞추려면 전문의는 5,000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교육을 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의 채용의 1인 임금 중 50%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죠. 교육을 해야 되니까. 자기는 그렇지만 병원을 위해서 또 노동해야 되니까 2억이라고 치면 1억 해서 5,000명, 5,000억. 1조를 정부에서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개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전례가 없냐? 사법연수원 통해서 우리 변호사, 판검사, 양성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죠. 그렇죠?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의료개혁 전반적인 비용은 아니고요. 전공의 교육, 수련,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필요해서 1조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문제, 정말 우리가 어떤 바탕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는 주 80시간, 최대 88시간 노동하는 것을 우리는 개선 방안이라고 합의했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정상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 40시간 최대 52시간 노동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것이죠. 정상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맞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론 전공의는 수련생의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특수성도 있고 또 의료 행위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2015년에 대전협 아니에요. 그게 뭐냐? 주 40시간이고 최대 64시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서 의료를 정상화시키자. 그게 의료개혁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